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위정교사가 이제 선고 구형이 돼서 선고기일 잡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은 선고기일이 잡혔고요. 11월 15일 날 선거법,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요거는 이제 이거 선고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 재판은 뭐다? 지금 현재 이거 본 재판은 오래 걸리니까 대장동 재판. 그 다음 재판은 바로 이제 이거 수원의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의 그 쌍방울 대북 송금 111억 800만 달러 뇌물 사건. 이게 그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이 이제 그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여기에 이재명이가 다른 사건보다 그 2배 변호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는 대장동 본류 그 중요한 것보다 2배의 변호사를 여기에 투입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변호사는 어떤 분이 들어왔는가? 이걸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주당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가장 부담스럽다. 왜? 여론도 여론이고 여기 형량도 워낙 높고요. 또 이게 그 이화영이가 다 자백도 있었고 옛날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 상황을 보면요. 쌍방울 대북 송금의 그 재판 상황을 보면 이제 이거 한번 준비 절차 재판을 했죠. 옛날에 그 8월 27일 날 신진우 부장이 그 첫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변호사들이 기록 복사가 안 됐다. 검토가 안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첫 기일이 공전대가 판사한테 좀 혼나고요. 다음 기일까지 복사해서 꼭 이제 그 준비 절차를 어느 정도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 판사가 강력하게 요청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10월 8일 며칠 안 남았네요. 10월 8일이면 이게 오늘 국군의 날 10월 1일이니까 다음 주에 10월 8일 날 2차 재판 준비 절차가 10월 8일 날 열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큰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분량은 이제 그 책이 80권, 5만 쪽입니다. 야, 뭐 근데 그 FC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남 FC 사건은요, 분량이 20만 쪽입니다. 20만 쪽. 대장동은 10만 쪽.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은 5만 쪽. 이런 데 그 분량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5만 쪽이면요, 책이 80권이면 보통은 한 개 5, 600페이지를 한 권으로 묶거든요. 한 600페이지 하면 6, 8, 48, 5만 페이지 나오잖아요. 600페이지면. 야, 이거는 이게 80권을 읽으려면 참 이게 검사나 변호사, 판사들도 힘든 직업이에요. 또 재미도 없는 책이잖아요. 재미도 없는 책을 읽게 되니까. 근데 그런 분량이다. 아마 이번에는 이제 이거 쟁점하고, 근데 쟁점이요. 신진우 부장이 뭘 했냐면 중요한 게요. 우리 그 이화영 사건에서 항소심에 이제 끝나가잖아요. 이화영 항소심이 12월 전에 무조건 냅니다. 이화영이가 이제 12월 달 되면 구속기간이 만기가 돼요. 이화영이가 구속기간이 만기되면 그러면 이게 무조건 12월 전에 항소심 끝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화영이 항소심 끝나면요. 그게 그 800만 달러 성격은 노잖아.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이다.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요. 신진우 부장이 뭐라 했냐면 이거 다시 다투지 맙시다. 어차피 이게 내가 다르게 쓸 수가 없잖아. 고등법원이 사실점의 최종 판단이니까 이미 이화영이 확정이 돼버리면 고등법원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지 맙시다. 이렇게 신진우 부장이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그냥 이제 그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죠.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재명이가 알았냐 몰랐냐 이것만 따져봐. 심리를 여기에 집중하자. 왜? 자꾸 이게 뭐 800만 불이 뭐 쌍방울에 자기들 사발하고 뭐 주가 조작 이런 건데 이 대북 경기도하고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미 이화영 사건이 확정돼 버리면 이렇게 그 판사님이 단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이화영이 뭐 녹취록 같은 거 김영태 변호사가 그것도 이게 조작된 거 이걸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건 따로 이게 제가 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화영이하고 김영태 이런 데 그 녹취록은 나중에 따로 보기를 하고요. 지금 계속 이제 이화영이를 불러서
회유당했다. 검찰이 이화영이나 김성태를 뭐 술자리까지 해서 회유를 해가지고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상당히 그 대북 송금 사건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사건에요, 변호인을 보면요, 이게 대장동 사건은요,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보다요, 이게 훨씬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 이재명의 가장 중요한 이제 대장동 사건만 보면요, 변호사가 누구냐? 대장동 사건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대장동 사건은 이제 고양 법원장 판사 출신 고양 법원장 조원철 법원장, 그다음에 항상 들어가는 이성엽, 김종건, 그다음에 실무 김필성, 옛날에 경인방송 방송하던 김필성, 서울대 물리학과 그래. 그다음에 김진영, 이렇게 대장동도 5명이 맡고 있는 거예요. 5명. 근데 이성엽, 김종근이 항상 들어가니까 그럼 이게 3명이죠. 조원철, 김필성, 김진영, 이렇게 실무는 3명이, 그래 총 5명이 대장동 본류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게 엄청나게 변호인단을 추가로 또 보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자기들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퇴한 사람 빼고 뭐 박균택이나 조상호나 국회의원 되고 이게 조상호 국회의장실에 갔잖아. 이런 거 빼고도요. 이게 기존의 대북 송금의 변호인단이요. 기존의 변호인단이 항상 들어가는 이성엽, 김종건, 그다음에 쌍방울의 사회에서 쭉 가가 법률 고문하는 이태영, 20억 대납 이태영,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관 어제 위정교사하고 선거법에도 넣었죠. 계속 경기도 감사관 출신 검사 김희수, 그다음에 법무부인 다산의 법무부인 상경의 전석진, 이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운동권. 법무부인 상경의 전석진, 그럼 5. 그다음에 법무부인 다산의 김춘희, 여기에 김칠준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 대북 송금도 최대 변호사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중요하니까 이미 이성혁, 김종건, 이태영, 김희수, 그다음에 전석진, 그다음에 법무부인 다산, 김춘희, 김칠준 거기 있잖아요. 김혜기하는 이미 7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어렵다. 야, 판사는 신준우 부장하고 주심 둘이밖에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게 총력 방어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이게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3명을 다시 이게 추가를 했습니다. 3명을. 이 3명이 추가돼가지고 기존의 7명과 10명이 되는 거예요. 대장동이 2배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거의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왔냐? 이장형은 이제 고대법대 놓는데요. 이장형은 이제 부장판사로 최근에 부장판사 논 아주 따끈따끈한 정관들만 쓰는 거예요. 이장형, 서울의 북부지법 거친 부장판사 출신. 최근에 젊은 실력자로 하죠. 45에 사법고시, 네, 그 연수원 35기인데 부장판사까지 하고 최근에 논 젊은 이장형, 이 사람을 또 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찬진 변호사라고,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인데 민변 부회장입니다. 이찬진도 들어왔어요. 민변의 부회장으로 이재명 동기인데 옛날에 이재명이하고 수상하게 동거래 왔다 갔다 동거래했던 이런 자가 이찬진인데 잘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들어왔어요. 다른 사건이 없어요. 이찬진, 민변의 부회장입니다. 유명한 변호사죠.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게 김종보, 이 자도 민변 소속이긴 한데요. 실무를 이게 주로 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보. 이 자가 이제 아마 페이퍼나 실무를 많이 하지 않을까. 옛날에 민변의 소속으로요. 이재명을 이게 지지하는 변호사들 모임을 이게 많이 만들어서 탄원서를 주로 모아서 냈던
이장은 이제 그 김종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7명으로도 부족해서 김종보, 이찬진, 동기까지 민변 부회장, 그 다음에 그 부장판사 최근에 놓은 이장영 이렇게 그 보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볼 때도 그 대북 송금이 가장 부담스럽고 또 이게 대장동 오래 끌 수 있지만 이거는 빨리 놓을 수가 있다. 이거 한 건밖에 없고 이화이가 이미 재판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그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다. 이러니까 최근에 완전히 못 보던 왜 나머지는 이게 비슷하거든요. 선거법, 위정교사, 뭐 이제 그 대장동 보면 이게 전부 변호사들이 다 그 돌아가면서 이게 비슷비슷한데 완전히 처음 보는 여기에만 이게 대북 송금에 처음 들어온 김종보, 이찬진, 이장영, 그다음에 그 전석진, 김춘희 이런 자들은 오로지 대북 송금에만 올인하는 이런 데 그 변호사들입니다. 그만큼 이게 그 진검 승부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상당히 그 이렇게 항상 예청했죠.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는 이제 그 이재명이 배지 날리고 피선거권 박탈하고 검해라. 구속까지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법정 구속이 쉽진 않다. 두 개 가지고는 결국 이재명에게 본격 구속은 대북 송금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북 송금은 111억, 100억이 넘는 뇌물 사건이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양형 기준표상으로 이화이가 이게 뭐 몇 억 받았습니까? 솔직히 이화영 받은 게 뭐 뇌물 좀 포함해서 한 3억 얼마 받았죠. 그 다음에 이거 외화권 관리법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9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판사입니다. 신진우 판사입니다. 이화영이 3억 5천 그 정도 금액으로 외환관리법이 있고 그 1년 6월에 빼더라도 그 거의 뭐 6, 7년씩 때리지 않습니까? 받은 뇌물만. 근데 이재명이가 유죄가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아무리 안 넣어도 15년에서 20년이 노는 이런 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뭐 위정 교사는데 선거법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일 주시해야 될 판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뇌물이다. 뇌물. 이거야말로 이재명이를 15년 이상 법정에 구속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이거야말로 그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완희가 이미 1심에 돈의 용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사건보다 빨리 놓을 수 있는 이런 그 사건이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뭐 다른 재판을 볼 것도 없이 뭐 몇 년 살겠어요. 평균 수명이 뭐 한 8, 90 잡아도 90 잡아도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15년, 20년 받아버리면 나머지는 이게 큰 의미가 없죠. 완전히 이재명을 끝장낼 수 있는 구속까지 이게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판결이다. 바로 이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제 그 변호인이 아마 대거 들어올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준비 절차에 3명 막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게 그 10명 가까이 대거 아마 총력전을 벌일 겁니다. 이재명이도. 거기에 신진우 부장 전혀 굴할 필요 없어요. 그 배석 판사 2명하고 당당하게 뭐 숫자 많다고 됩니까? 아마 검사들도 대거 들어오겠죠. 당당하게 그 심리하고요. 그대로 이화영을 9년 6개월 때린 이런 이제 자세로요. 이재명이도 그대로 그 이화영의 형에 맞는 이런 이제 그 선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관심사는 10월 8일부터 쌍방울 수원으로 이제 가서 이재명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